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포커스 인재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오영훈 국회의원이 포함돼서 지방정가 역시 며칠째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영훈 의원을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좀 여쭙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만은 좀 바쁘시죠 요새 며칠 동안.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영훈 의원께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근거가 어떤 거였습니까? 위반했다는 아니고요. 예. 위반 의혹이 있다고 있다고 한 거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국회의원 전에는 네. 농업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을 여셔가지고 네. 국민권익위원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하셨는데 네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네.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장 확인이 와서 과수원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현장 네. 확인이 아니라 그 과수원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네. 탐문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해서 네.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왔던 땅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는 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왔다 갔는데 거기서 쭉 둘러보고 임대농께서 농사하는 거 안 보고 직접 농사를 안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판단해서 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9일에 국가수사본부에 그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관계 서류를 네네. 제출하시고 네네. 빨리 수사해달라 이렇게 네네. 요청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지금 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저의 소명 내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디 가서 소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내용을 이첩을 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를 찾아서 저와 관련된 조사를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달라. 그래야 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농업의 경영을 했는지 그리고 농지연부를 취득하게 됐는지 그리고 농지 취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 관계된 서류를 일체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해당 농지가 남원읍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000평 조금 안 되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지를 찾아서 네이버 치고 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시설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네. 한라봉 시설하우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 SNS에 그 오영훈 의원 네. 지인들이 오영훈은 농사한 게 맞다고 올렸던 사진인데 네네네. 이게 예전에 찍은 사진들은 맞습니까? 예, 옛날 이게 사진입니다. 대략 몇 년쯤 아마 2016년도 예. 정도 같은데요. 제가 염색을 예. 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예. 그 오영훈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 농사를 지은 게 그리고 이게 또 표고버섯하고 그 참버섯 뭐 이런 것도 하셨던데 이게 그런 군사인가요? 예, 그 배지를 만드는 예. 거죠. 그게 또 매출 기록까지 다 SNS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런 지인들이 아마 올린 것 예.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신 자료에 어떤 이런 뭐 그 사실관계 관련 자료도 다 내용들이 포함이 예. 있습니까? 제가 감귤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예. 가입되어 있고 이건 2001년도부터 조합원 관계 서류 그리고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관련 네. 서류 그리고 농지 취득 관련 서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하우스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네.
전기료도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매달 전기료가 네. 납부되는데 그 납부 예. 현황까지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 농지를 소유하려면 네네. 농사를 8년을 지어야 되는 네, 걸로 장형 알고 있습니다. 8년이죠. 예. 그러시면 그 해당 농지에서 저는- 몇 년부터 저는 농사를 1994년에 예.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부가 94년부터 실제 농사를 지었고요. 예.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은 2001년입니다. 예. 그리고 조합원 가입도 2001년이고요. 실제 농사는 1994년부터 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농지원부를 갖추고 농사를 지은 건 2001년부터라고 2001년. 말씀드립니다. 2001년부터 농지원부를 해서 예. 2010 7년까지 년까지? 예. 그러면 저도 그 예. 농지 취득 자격 8년에 2배를 농사를 하신 거네요, 그럼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저 농협 조합원으로 예, 계신 건가요, 예, 지금요? 예. 아, 그럼 농민 농업인이죠. 지금은 농업인인 거군요. 예. 잠시 농업을 접어둔 농업인. 지금 현재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예. 제가 농업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예.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봉하고 버섯 어떻게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하시고. 버섯 농사는 잘 안 됐고요. 예. 한라봉으로도 수확이 꽤 좋은 예.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국가수사본부에 국민권익위원회 그 조사 자료가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검토가 들어갔을 테고 어떤 뭐 앞으로 조사 일정이나 이런 게 아직 뭐 그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 듣지는 못했고요. 예. 아마 조만간에 담당 부서나 그런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고 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해명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선거에서 어떤 그 네. 자리에 취임할 경우에 농사를 임대할 수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있죠. 이런 그게 이제 것도 있는데, 농지법 예. 아마 제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에도 임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그 있습니다. 임대하신 게 그러면 네. 2018년에 2018년에 그 땅을 그러면 그 조상전인데 저 오영훈 의원 명의로 이렇게 상속이 된 건 증여인가요? 증여죠. 2017년이요. 2017년에 하신 거고. 예. 아, 그래서 2017년부터 예. 이미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예. 다만 이제 농지은행에 된 것은 예. 최근에 이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아예 그 농사를 계속 쭉 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뭐 주말, 한라봉이니까 물론 주말에만 이제- 가서라도 어떻게 좀. 근데 이제 실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또- 시설하우스다 보니까 또. 예, 그리고 그 동네 분들이 예. 또 임대를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임대 요청에 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농어정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임대 계약이 예, 그럼 최근에 이제 다 된 마무리됐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할 저는 뭐 없다고. 거리가 예, 없다고 제가 볼 뭐 수밖에 없는데. 관련 예. 관련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농식품부 관계자라든가 농지법 위반의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며칠째 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 경로를 통해서 그 이런 입장들을 계속 어필하고 네. 계시던데 네. 더불어민주당 당 쪽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이 좀 계속 하셔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어떤 논의 구조에서 저의 소명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아마 이제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 텐데요. 그런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예. 당 지도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빨리 해달라고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에 공식적으로 소명의 기회가 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만약에 내가 농지법 위반 관련된 문제가 여지가 있다면 저는 출당 조치든 어떤 조치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예. 그 소명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예. 나타났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당의 잘못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잘못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 지금 당에서 어떤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있으니 차라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주면 오히려 네. 더 좋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지금 징계위원회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탈당은 안 하시겠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뭐 수석 대변인이 계속해서 뭐 당의 그 네. 좀 절박한 결정이었다. 좀 따라주면 안 되겠냐 이런 입장을 그런데 뭐 하는데 저 개인적인 정치적인 문제, 예.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은 부친께서 저에게 증여를 한 부분이고, 예. 그리고 저의 아이들과 함께 농업을 예. 그 땅에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명예도 예.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저만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제가 탈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뭐 또 일종의 탈당 불복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 불복이죠. 예. 이유가 있어야 불복하는 당의 거아닌가요? 방침이 이건데 그래서 뭐 이후에 방침도 저는 당원 당규에 의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는 게 저희 공식적 요구입니다. 예. 네. 그 지난주에 제주에서 네네. 그 대선 주자이신 이낙연 전 대표의 네네. 지지 모임인 신복지 제주 포럼 출범식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딱 네. 일주일 전인데 네네. 오 의원께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번 이런 의혹이 네네. 어떤 이 대선 준비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한 게 있거나 의혹이 좀 더 불거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도 의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이낙연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도 저희 단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영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의 의혹이 다 해소됐을 때 이낙연 의원의 신뢰도도 지지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부터 하시던가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걱정 많이 해주시죠. 네. 근데 국민의힘 제주도당 쪽에서 네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전문을 공개를 해라. 네. 그래야 객관적인 검증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네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전문은 보기는 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우선 권익위원회 전수조사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언급하신 것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전문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거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예. 네.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네네.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제주 정가가 술렁이었던 게 네네. 지금 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대선이 먼저다. 대선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차기 도지사 유력 후보로 지금 지방정가에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글쎄요. 도지사 선거 출마는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밝히는 건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우선은 저에게 맡겨진 의정활동에 주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4.3 특별법 보완 입법이 우선 가장 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8월까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네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보완 입법 작업을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이제 2022년 예산안 편성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보상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다 보면 또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건지 다시 한번 도민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있는 그대로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해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조사 내지는 당에서 정해주는 소명의 기회에 있게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의혹이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이제 제주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도 4.3 배보상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일이었죠. 토론회를 주최하셨는데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어떻게 할지 요 4.3 특별법 개정안을 보완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토론회를 여셨는데 지금 보완 입법 과정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요? 저는 지급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죠. 희생자 한 분이 계시면 그 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배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족을 대표해서 그걸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 유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족이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어떻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급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보상할 것이냐는 문제이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뭐 물론 유족들의 관심도 크고 또 용역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리라 보고요. 예.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과 예. 그리고 또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예. 따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 또 일시불 지급, 예. 아니면 또 총 몇 년에 걸쳐서 지급할 것인지, 예. 또 지급 순서 한꺼번에 줄 수 없다면 지급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족의 의견들도 충분히 개진되고 있고 예. 그것을 용역 당국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좋은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 방법 등이 예.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되는 사삼특별법에는 지급 금액, 시기, 뭐 전부 다 방법 이게 규정을 딱 해야죠.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예.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다른 과거사 재판에서 지급된 액수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그 배보상 금액 기준이 좀 잡힌 일단 게 제가 그 예. 대표 발의하면서 예. 제시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정쟁 당시 이제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판결의 기준을 잡았던 것인데요. 평균 기준. 그게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 기준이 이미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금액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4.3 당시에 뭐 고문을 당하거나 뭐 네네. 총상을 입거나 해서 후유장애가 분명히 있는데 네. 후유장애는 인정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취재해서 뉴스를 확인했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제도권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그거 충분히 되지 가능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희생자와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그리고 피해에 대한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측면들이 있다면 향후에 또 추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예.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현행법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보안입법 과정에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후유장애인들 그 인정을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고령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보상 관련 논의하다 보니까 네. 배보상 되는 어떤 이 액수 배보상 되는 게 네. 위자료란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분명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잘못이었다고 사과까지 했으면 이게 국가 차원의 어떤 배상이라든가 네.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다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법상으로는 지난번 2월 26일 통과될 때는 위자료라는 표현이 예. 들어갔습니다만은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4.3 관련 서명을 하시면서 이 위자료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배보상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 용역 과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가, 어떤 것이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인가, 그런 과정을 두고 지금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함께 쓸 것인지, 예. 또 배상이라는 용어만 쓸 것인지, 뭐 이런 세부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국가 책임이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4.3 특별법 이제 보안 입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남은 게 네네. 4.3의 진짜 이름, 4.3 평화원에 네네. 누워 있는 백비의 색일 그렇죠. 4.3의 네. 정명이 남아 있는데 네네. 앞으로 이것 역시 또 상당한 뭐 논쟁 네. 갈등거리인데 어떻게 좀 어려운 진행이 될까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추가 진상 조사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4.3의 피해와 관련된 그런 과정과 경로에 대한 진상 파악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당시 미군의 책임에 대해서 예. 보다 실질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어떤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네. 4.3의 정명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정과 미국 당국의 사상과 관련된 행적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네.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 4.3의 정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 4.3의 이름이 네. 정명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4.3의 문제를 너무 순환사적 관점으로 예. 보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인정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 공간에서 네. 새로운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했던 제주도민들의 열망 그리고 전 국민들의 열망 또한 이 4.3의 과정에 저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통일조국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JIBS 제주방송이 새롭게 선보인 시사 프로그램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여러 이슈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